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심리학 사고법 심리마인드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콜라 한 잔의 위력 그리고 인간 본능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했는데요. 아직 1편을 못 보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1편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편, 3편, 4편을 통해 인간 본능에 대해, 인간에 대해 싹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마칠 때쯤엔 사람 공부가 돈 공부다 라는 저의 슬로건과 함께 우리의 행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요, 인간 본능 중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우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바의 바텐더들은 영업 시작 전에 팁을 담는 유리병에 미리 1달러짜리 지폐 몇 장을 넣어둔다. 이렇게 바텐더에게 팁을 남기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는 인상을 손님에게 의도적으로 주입시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가장 많이 팔린 무섭게 성장하는 등과 같은 광고 카피들도 사회적 증거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제품의 우수성을 우리에게 직접 확신시킬 필요가 없다. 단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면 된다. 디스코가 한참 유행할 때 어떤 디스코 클럽의 주인은 안에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밖에서 기다리게 하여 그 클럽의 인기에 대한 가시적 사회적 증거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의 옳고 그름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행동에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내린 결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증거를 따라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대개는 다수의 행동은 올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최고의 영업사원 교육 컨설턴트 카페트 로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95%는 모방자이며 오직 5%만이 창조자이다. 사람들은 판매원들의 어떠한 판매 전략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더 쉽게 설득된다. 특히 반투라 심리학자는요, 이를 이용한 실험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증을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는 놀이방의 어린아이들 중에서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어린아이가 개를 데리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하루에 20분씩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나흘 만에 이 실험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토록 개를 무서워하던 아이들 중에서 67%가 이제는 방 안에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어도 전혀 겁을 내지 않은 채 개와 함께 장난치며 즐겁게 노는 것이었어요. 이미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노베스라는 20대 후반의 처녀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 근처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여 살해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인 로젠탈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국장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였는데요. 경찰국장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조사에 의해 밝혀진 어마어마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노베스는 갑작스럽게 소리도 없이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국장은 말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목격자 앞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었다는 것인데요. 습격자는 무려 35분 동안이나 대로에서 그녀를 쫓아다니면서 3번씩이나 그녀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습격당하고 있는 동안 38명이나 되는 그녀의 이웃들은 창문을 통하여 그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살인사건을 다루었지만 이번 사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선량한 시민들이 단 한 사람도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는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불가사의 중 하나인 가나의 존스타운에서 벌어진 대규모 자살 사건을 아마도 이해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977년 빈민층의 사람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했던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었다. 이 집단의 지도자 존스 목사는
본거지를 가이아나의 정글 속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1978년 이 집단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존스 목사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 사람들을 모두 집합시킨 후 모두가 자살할 것을 명령했다.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젊은 여자가 제일 먼저 그의 명령에 응했다. 그녀는 침착한 모습으로 재단 앞으로 다가와서 딸기맛이 첨가된 독약을 한 컵 따라서 먼저 그녀의 어린아이에게 먹이고는 뒤를 이어 자신도 똑같은 모습으로 독약을 마신 후 조용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4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다. 뒤를 이어 사람들은 한 사람씩 순서대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비록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존스 목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존스타운을 탈출하기도 했지만 9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침착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독약을 받아 마셨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 미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질문이다. 무엇 때문에 신도들은 존스 목사의 죽음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존스 목사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가 아버지처럼 신뢰받았고 황제처럼 대접받았다고도 설명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원인을 신도들 대다수가 빈민층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삶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리 큰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 규율이 지도자의 명령에 의심 없이 절대 복종하는 것을 최상의 미덕으로 삼았다고 설명하는 혹자도 있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설명들이 존스타운의 비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지도자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이비 종교는 세상 곳곳 어디든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사이비 종교들 어떠한 곳에서도 이런 비극적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존스타운의 비극에는 분명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 숨겨져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집단을 8년 동안이나 연구했었던 UCLA 대학의 정신의과 과장인 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정글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밀림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익숙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와는 천냥지차로 달랐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들에게 너무도 불확실하였죠. 불확실성,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죠. 바로 상황이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어떤 행동이 적절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딴 정글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아 다수가 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독약을 받아들고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신도들의 소름 끼칠 정도의 침착성은 이해됩니다. 그들은 존스 목사에 의해 체면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은 존스 목사에 의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증거 법칙에 의해 그 상황에서는 자살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스 목사의 뛰어난 면은 사람들의 본거지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외딴 곳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본거지를 옮김으로써 그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불확실성과 유사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개성의 힘으로는 쉽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개개의 신봉자들에서 하나의 무리로 탈바꿈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도살장의 도살꾼에 의하면 무리의 속성을 알게 되면 수많은 가축들을 통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가축 무리의 일부분만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면 나머지 가축들은 제일 앞서가는 것에 뒤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자기 주위에 있는 가축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앞으로 평화롭게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존스 목사의 놀라운 영향력도 알고 보면 그의 탁월한 개성의 힘보다는 심리학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지식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타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지배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을 침해하는 가장 큰 주범은 타인의 평가와 그에 따른 두려움입니다. 근데요, 타인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요, 그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타인에게 인생을 지배당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과 같아요. 저에게 예쁜 딸 하나가 있는데요. 3살이거든요. 얼마 전 본인이 블록 쌓기로 곰돌이 집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어때? 멋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떨 수 있는 오도방정을 다 떨면서 멋지다고 엄마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며 폭풍 칭찬을 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웃으면서 "이제 엄마 집 만들어 줄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반응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엄마도 타인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냥 그렇게 진화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우리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들이 하든지 말든지 진짜 소신대로 행동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사는 그거 안 사고 물건 하나 사더라도 내 취향대로 사다 보면 분명 자존감은 올라갈 거고요. 삶의 만족도, 행복감도 덩달아 올라갈 겁니다. 이게 또 사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직장에서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3편 역시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마인드였습니다.